그러면은 드로잉웍스 오픈하고 좀 그동안 어떤 작업들을 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거제도의 그 문체부 산하의 어떤 일이었는데 전망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직형의 어떤 높은 전망대가 아니라 그냥 그 풍경이 좋은 어떤 그런 위치의 해안가 도로에 이제 저희가 수평적으로 좀 흐르듯이 그렇게 놓는 작업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성북동의 그 성북문화재단에 그 전시장을 리모델링하는 일이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또 첫 리모델링 프로젝트긴 해요. 네. 성북도원이라고. 그래서 좀 되게 저렴하게 좀 저예산으로 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자연경관이 되게 우수한 곳에서 그 안에 딱 있는 그 건축을 하나 만들었던 그때가 이제 그게 좀 어찌 보면 또 꽤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작업에. 네. 그 흐르는 풍경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어떤 산 위에 이렇게 전망대를 좀 만드는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곳이 어떤 특정한 뭐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냥 사람들이 좀 방문하게끔 하는 어떤 목적을 좀 갖고 있었던 공간이었나요? 거제의 원래 이 거제 최남단에 이 소위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도로에 있는 곳이고, 그게 여차 홍포 전망대라는 곳이 주변으로 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원래 계획한 그곳은 그냥 작은 단상으로 있는 전망대 자리긴 했어요. 굉장히 노후한. 근데 여기는 사람이 일부러 저희 지점으로 온다기보다는 전체 어떤 길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한 포인트를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앞에 너무 이렇게 바다나 이런 앞에 있는 섬들의 이런 풍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이게 너무 수평적인 요소로서 이제 좀 수평적으로 좀 맷을 좀 풀어서 길의 흐름을 좀 따라서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그래서 그 땅의 흐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사실 이렇게 전망대라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때 경험이 내가 그곳을 진입할 때 바라보는 모습하고요. 전망대 지점에 다가섰을 때 또 보는 풍경하고 또 한 번은 어디라도 뭘 잠깐 밟고 올라가면은 그 풍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풍경이 있는 곳이에요. 아주 작은 시설이긴 해도 들어와서 내려다보는 이제 풍경이 있고요. 살짝 들어 올려서 반대편 바다를 또 멀리 내려다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산의 풍경하고 잘 어우러지면서 또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변 풍경을 좀 잘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공공시설이네요. 혹시 대표님은 그 지금까지 했었던 작업 중에 가장 대표작 혹은 본인에게 좀 기억에 가장 남을 만한 작업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변곡점이 됐던 게 이제 성북동의 공유부엌인 그 리틀 아시시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적산가옥을 이제 리모델링 한 프로젝트인데, 프로그램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파티룸이라고 하죠. 이제 대여를 해서 쓰는 공간인데 이제 주방이 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과 주방 그리고 뭐 보조 주방 이렇게 같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고, 거기서 이제 음식을 마련해서 식사하고 어떤 뭐 연애를 하는 건데, 그 프로젝트가 왜 되게 중요했냐면은 60년 넘은 프로젝트 그 주택이었고 그 안에서 뭐 사진관이었을 때도 있고 꽃집이었을 때도 있고 가정집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리고 그 석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 4m 넘는 석축과 그 낮은 벽돌의 담장, 그리고 기존에 약간 양옥 같은 박공지붕의 집이 있었어요. 자연 환경 속에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만들거나 또 자연의 어떤 오마주를 하는 작업들은 뭐 이미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이 도심지 내 마을에서 오래된 마을에 형성되어 있는 그 시간의 켜를 가지고 있는 이 집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서 이 건축적 행위를 다시 만들어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밑에 있던 석축, 벽돌 이런 그 어떤 파편적인 어떤 그런 셀의 조합들을 가지고 저희도 외장재를 새로 만들 때 그 시다 쉐이크라고 하는 적산목으로 너와 지붕 방식으로 이제 감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붕만 하면 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좀 벽부터 지붕까지 전체를 감아 올려서 한 재료로 좀 단일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작은 어떤 재료들의 어떤 그 어떤 불규칙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전체 질서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번 하고 나니까
재료를 다루는 것들에 대한 좀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리고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 표면에 어떤 깊이를 만들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말끔한 어떤 페인트 작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재료가 계속 여러 가지 어떤 재료가 이제 적층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네. 상황들이 더 이 도시 주변 풍경하고 좀 자연스럽게 좀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연스러운 건축이라는 게 기존의 환경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혹은 네. 거기에 어떤 건물들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뭐 어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네. 대한 고려라든지, 혹은 재료에 대한 좀 속성들까지 잘 이해를 해서 좀 잘 펼쳐내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최근에 좀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아마 뭐 소장님 그 드로잉워스의 네. 사이트를 가보면 이제 예전 작업하신 것들이 네. 많이 올라 있는데, 최근 좀 새롭게 하고 있는 혹은 좀 도전적인 어떤 작업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작년에 준공한 프로젝트를 좀 먼저 얘기하면은 그 리틀라 CC 이후에 네. 그러한 성향의 프로젝트를 한 번 더 할 기회가 됐었어요. 그게 제천에 또 똑같이 이제 오래된 농가주택을 꾸미는 고라미집이라는 프로젝트인데, 네. 여기서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는 좀 더 뭐랄까, 제가 또 제 작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있고요. 오늘 얘기하는 저희 이런 생각들이 초기에 사무실을 설립할 때 가졌던 생각들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정리가 되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집을 이제 볼 때 건축주들이 원래 기존의 모습을 되게 유지하는 것을 좀 바랬어요. 네. 근데도 새로움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직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사실 되게 형편없는 좀 집이었거든요, 사실 상태는. 근데 원래 그게 한옥을 리모델링.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조선시대 후기의 어떤 그런 멋진 한옥은 아니고요. 정말 시골에 농사 짓는 마을에 있는 한옥이기 때문에, 농가 한옥이 중에. 그래서 뭐 리모델링 한 케이스입니다. 나무도 다 삐뚤삐뚤해요. 네. 뭐 그냥 소나무 바로 켜서 만든 그런 나무인 것 같은데, 그 가족분들이 그 집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세요. 어릴 때부터 사셨고 아버님이 50년 넘게 지키던 집이고. 그래서 그날 그 집을 처음 설계 때문에 미팅을 하러 간 날 그 마당에서 그 초겨울에 오미자 차를 내주시고 고구마를 먹어서 그 마당에 앉아있는데 햇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기역자인 집 본체랑 앞에 행랑채가 디귿자로 감고 있는데 이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 기억이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그리고 집 뒤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네 구경한다고 산을 올라갔는데, 네. 사실 여기서 제가 되게 그 어떤 이 작업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을 발견한 게,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집을 내려다보면서 먼 산을 이렇게 보는데 산세가 생각보다 낮아요. 이렇게 집 마을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진 두 채의 집도 결국에는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제 지붕을 하나로 이어서 네. 이렇게 좀 미호감 있게 감고 있고요. 지붕의 형태도 그 산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너무, 이게 재료라고 하면은 보통 뭐 강판이나 뭐 이런 그런 뭐 목재로 하거나 뭐 아마 지붕재를 그런 걸로 많이 할 텐데, 내구성을 생각하면 여기 뭘로 할까 하다가 그 천연 슬레이트를 가지고 그냥 뭐 이제 일종의 파편의 집합이죠, 그냥 계속. 그래서 형태는 원래는 이렇게 좀 굉장히 날카로울 수 있는 어떤 삼각형의 어떤 조합들이긴 하지만, 그 작은 어떤 슬레이트 석이 계속 모여서 이렇게 겹겹이 쌓여나가면서 조금 그 어떤 예리한 선들도 좀 적당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런 파편의 조합들이 계속 그냥 어떤 오히려 그게 저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세이클로바나 이런 바닥에 잡초 자란 거 보면은 실제로는 다 다른 모습인데 유사성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그 한 장면을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잔디 마당을 보든. 제가 이제 이 지붕을 재료를 생각할 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만들면은 좋겠구나. 그래서 이 산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도 어떤 그런 구축 방식이 크게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집이에요. 되게 또 한 번에 이렇게 변곡점이 된 것 같아요.